이번 강좌는 시각평가의 이해와 활용 두 번째 강좌인 기능시각평가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능시각평가의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기능시각평가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고 저시력 지원에 적절히 활용한다 입니다. 이 강좌를 마치게 되면 기능시각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능시각평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시각이란 생활환경에서 일상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각 기능의 수준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임상시력 검사실에서 임상저시력 검사를 통해서는 내담자의 기능시각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옷을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건너편 신호등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 버스 정류소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시력인의 기능시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임상저시력 평가 정보와 함께 기능시각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기능시각 평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장소가 시력 검사실이 아닌 생활환경입니다. 일상활동에서 시각 활용 수준과 방법을 관찰 기법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저시력인의 대표적인 일상활동이나 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시력인의 일상생활에서 잔존 시각 사용 수준과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능시각평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임상저시력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임상시기능 수준과 처방된 저시력 기구, 훈련받은 시각기술에 대해 확인합니다. 2단계는 저시력인과 면담하는 단계로 재활 업무 담당자는 임상저시력 평가와 기능시각 평가를 연속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시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 요구가 있는지 상담합니다. 3단계는 일상활동에서 시기능을 관찰 평가하는 단계로 저시력인이 생활하는 일상활동에서 시각을 활용하는 수준과 방법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4단계는 저시력 지원 단계로 원칙적으로 임상저시력 평가와 기능시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시력 기구와 시각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임상저시력 평가를 받고 이미 저시력 기구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처방받은 저시력 기구가 일상활동에 유용한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저시력 기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보충적인 시각기술 훈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기능시각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찰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상저시력 평가에서 처방받은 저시력 기구가 일상활동에 유용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활동을 위해 저시력 기구, 시각활용 기술, 환경수정 등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에서 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독립적이고 덜 의존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저시력 지원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잔존 시각을 활용하여 일상활동 수행이 어려울 경우 기초재활교육 과정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각평가 절차 중 먼저 면담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기능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질문을 준비해야 하고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질문에는 실내에서 돌아다니거나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TV나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문, 책, 잡지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식탁을 차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입을 옷을 선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의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지 말씀해 주십시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기능 관찰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시력 기능 관찰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저시력인이 일상에서 자주 하는 근거리 활동들을 선정하여 시각 활용 수준과 방법을 관찰합니다. 1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으로 컵에 물 따르기, 책상이나 가방에서 소지품 찾기, 테이블 치우기, 동전이나 지폐 구분하기, 우편물이나 전단지나 세금 고지서 보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일상 활동을 위해 자료나 물건에 다가간 거리, 활동에 사용한 물체의 크기 등을 기록한 후 정보의 일관성을 분석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 물건의 상표를 읽는데 일관된 어려움을 보인다면 확대경이나 확대 및 촉각 라벨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리 일상활동에 도움이 되는 근거리용 보조기구인 확대경, 자료 확대, 확대 및 촉각 라벨링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잔존 시각을 활용하여 근거리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촉각 등의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일상생활 훈련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와 중거리 시력 기능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저시력인의 일상에서의 대표적인 원거리 활동을 선정하여 시각 활용 수준을 관찰합니다. 3m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들로 복도에서 걸어오는 사람 확인하기, 신호등 구별하기, 건물의 형태와 색 구별하기, 거리 표지판, 간판, 버스 번호 확인하기,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버스 정류소, 위치 확인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및 활동에서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식별하는지, 식별하는 물건의 크기가 어떤지, 대비나 조명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기록한 후 정보의 일관성을 분석합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거리, 원거리 일상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인 안경 부착형 망원경, 단합 망원경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표지판을 확대하거나 대비를 높이는 등의 환경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활용하여 중거리와
원거리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보행훈련이나 일상생활 훈련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나 턱을 확인하지 못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면 이동할 때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시야 기능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1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으로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 인식하기, 건네주는 음식 받기, 물건의 전체를 보기 위해 고개를 움직이고 보는지, 길게 나뭇가지가 느려진 나무를 보고 피하는지 등을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관찰하면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 어느 시야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을 할 때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일관되게 돌리는 것이 관찰된다면 고개를 돌린 쪽의 시야가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의 근거리 시야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야 보정 기구인 프레즈넬 렌즈 등을 추가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손상된 쪽으로 눈동자나 고개를 주기적으로 돌리는 시각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잔존 시야를 고려해서 자료를 확대하거나 자료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 근거리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일상생활 훈련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와 중거리 시야 기능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3m 이상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들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발견하기, 공 주고받기, 장애물 피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활동 중에 저시력인이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자주 돌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 방향의 시야가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분면을 이용한 보행시야 평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자는 저시력인의 반보 뒤에서 따라 걸어가면서 저시력인에게 보이는 주변 사물에 대해 말하도록 합니다. 저시력인이 말하는 물체들이 어느 방향과 어느 위치에 있는지 4분면 검사지에 표시합니다. 가장 많은 표시가 있는 곳이 시야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며 표시가 거의 없는 곳이 시야가 많이 상실된 곳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3, 4분면과 1, 4분면에 시야 손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환경에서 시야 협작 평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m 길이의 유색 테이프를 바닥에 붙이고 그 중앙에 저시력인이 서거나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검사자가 테이프의 한쪽 끝에서 전방으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사람이 보이면 말하도록 합니다. 저시력이 보인다고 말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테이프의 다른 한쪽 끝에서 1과 2를 반복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녹색 선이 거리에 따라 보이는 시야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의 원거리 시야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야 확대 또는 보정 기구인 역단안경, 저배울 망원경, 프레즈넬 렌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손상된 쪽으로 눈동자, 고개를 주기적으로 돌리는 시각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망원경을 활용한 추시, 추적, 주사 등의 시각기술 훈련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 보행이나 일상활동이 어렵다면 보행이나 일상생활 훈련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색 변별 및 대비 기능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상 대비 수준을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일상활동이나 이동 시에 주변 건물, 물체, 간판 등의 색을 보이는 대로 말하게 하거나 무슨 색인지 물어봅니다. 어떤 색과 대비 환경에서 일상 과제 수행을 잘하거나 어려움을 보이는지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식별하는 배색과 대비로 자료를 수정합니다. 잘 식별하는 배색과 대비로 주변 환경을 수정합니다. 조명과 눈부심 영향에 대한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실내외의 다양한 조명 조건과 밝기 수준에서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여러 조명 환경에서 일상활동을 할 때 밝기 변화나 눈부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차광 렌즈를 착용한 후 일상활동을 할 때 편안하고 잘 보이는지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밝기 변화에 따라 명수능, 암수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내의 밝기 차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균일한 조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도보다 계단의 조명이 낮거나 하면 안 되겠죠. 높은 조명을 선호하면 조명이 밝은 곳이나 창가에 앉게 하고 개인 공간일 경우 추가 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조명을 선호하면 조명 등이나 창가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배치합니다. 눈부심이 심하면 실내에서 조명등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앉게 하거나 블라인드를 치거나 창을 등지고 앉도록 배치합니다. 실외에서는 안 질환에 맞는 차광 렌즈나 챙 있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능시각이란 저시력인의 생활 환경에서 일상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각의 수준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기능시각평가는 임상저시력평가 보고서 검토, 면담평가, 일상활동에서 시기능 관찰평가, 저시력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능시각평가는 다양한 일상활동이나 과제 수행 시에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 시야, 색과 대비, 조명과 눈부심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능시각 평가를 통해 일상에서 시기능의 효율적 사용과 보다 독립적이고 덜 의존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